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내 친구 TBS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의료보험료 산출에 채무를 안 잡는 게 문제다. 재산으로 그 자동차하고 집이 잡혀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몇십만 원 나올 텐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채무가 있다. 요거 아마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이게 자영업자들은 특히 고려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불광불급요님, 이거 참 배우신 분이네요. 미쳐야 미친다 이 얘기죠. 저도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대략 한 25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제가 연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입금되면 곱게 뽑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뭘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돈을 너무 풀어서 나라의 빚이 늘어난다 이 논리인데 네.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을 푸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 세계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요.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 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적자 규모로 이제 감축하는 이 정상화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반면에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현재 규모를 이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국 정부가 이 상대적으로 정상화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시점도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재정 정책으로는 돈을 푸는데 이 통화 정책으로 이제 돈을 다시 흡수하게 되는 이 정책상의 불일치 문제가 네.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앞뒤를 안 맞을까 말까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한국은행은 지금 창립 기념식 때부터 계속 주는 메시지가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 심지어 미국보다 먼저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네, 그런 메시지를 메시지 주고 주는데 있습니다. 예. 정부는 아니다. 이 재정에 푹 담궈서 푹 익힌 경제를 우리가 네. 보여주겠다. 내년까지는 돈을 풀자라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주요 선진국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작년과 올해 대규모 이제 재정 지출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이 재정 적자가 재정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차츰 줄여 나가서 독일이 이제 정상화 시점이 가장 빠른데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균형 재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나라들 같으면은 한 2030년 전후로 해서 이 재정 정상화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이요. 네네. 시계를 굉장히 널리 보고 있는 건데, 그만큼 많이 이제 적자가 큰 거죠. 그렇죠. 유럽은 사실 워낙에 그 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로 내년에도 돈을 풀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 입장을 확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 적자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너무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위축이 다른 이제 선진국보다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그 재정을 이제 더 지출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나오니까 이 감축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는 일종의 이제 기저효과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액수 전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 이제 한국 정도의 지출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많이 풀었으니까 조금만 줄여도 많이 줄여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네네.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이제 그 선진국 그 평균 내년까지 3년간 평균 이제 네.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8.7%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4.2%예요. 내년 포함하더라도. 네.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장부를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네네. 상품하고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나라들은 네. 돈도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그 자체로 상품이 되는 건데 원화를 내놔봐라 그거 사주더냐.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거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은 좀 더 깐깐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아요? 네네. 뭐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재정 지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이 OECD 통계를 보면은 이 비기축통화국,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이 국가 그 채무 비율이 평균 이제 47.8% 정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40.9% 정도. 물론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더 늘어날 전망이긴 합니다만 네. 뭐 다른 이제 그 신흥국들도 저희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자를 줄이는 데에는 덜 쓰거나 네네. 돈을 더 벌어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더 번다는 거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거고 네. 덜 쓴다는 거는 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건데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예,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는 이제 뭐 지출 규모도 어느 정도 뭐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 같은 돈이라도 그 지출을 더욱더 이제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이제 지출 개혁이나 이제 그 소득세 인상 같은 이제 세수 확대를 통해서 이 적자 규모를 좀 메우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으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대략 한 5조 달러 정도의 네. 이 지출 계획을 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조 원, 6천조 원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네. 이것들은 이제 뭐 이 세출 개혁과 함께 뭐 소득세 인상이나 네. 자본이득세, 보유세 인상 같은 것으로 적자를 좀 메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리치나 빅테크에 부과되는 세금을 좀 늘리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 예, 같은데 영국도 네. 지금 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그렇게 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정할 때 그런 고민이 들어요. 이게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세금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뭐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네. 지금 증세가 아니라 지금 감세 논의를 하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재정 적자 문제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국에서는 좀 증세 논의가 다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요. 기업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